박소영 원장님, 또 대장 상태는 변의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의 사진이나 변을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들었었는데 이렇게 변의 상태만 보고도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의 상태를 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설사 또는 변비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설사라는 것은 배변 횟수가 하루에 4회 이상 또는 대변의 양이 갑자기 250g 이상 정도로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를 설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흔한 원인으로서는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약물로 인한 설사도 있고 그다음에 염증성 장 질환으로서 그런 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히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무작정 설사를 막아야 되는 치료를 할 필요도 있고 혹은 오히려 설사를 시키면서 전해질을 공급하면서 설사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한방에서의 설사의 원인은 사실 크게 두 가지예요. 허증, 실증 두 가지인데 허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허, 양허 때문에 유산균 선전하는 어떤 그런 광고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장이 볼록볼록 운동을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는데 그게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수분 흡수 대사가 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허증 설사. 그다음에 실증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은 평소에 이제 먹는 양이 있는데 그 고량홈이라 그래서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기의 용량 이상으로 많이 섭취를 해서 그 과식으로 인해서 장의 흡수 능력을 초과했을 때 그때도 설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음식량을 줄인다거나 약물을 주는 것보다는 음식 조절로서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설사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게 대변 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학문이나 직장의 관략근의 문제 때문에 그 변의 양은 많지 않은데 조금씩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는 그거를 설사로 좀 오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감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장의 상태에서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변비라는 거는 변이를 느끼지만 화장실을 가고 싶지만 막상 가서는 배변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를 변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90% 이상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냥 장의 기능적인 이상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 그거는 그냥 기능성인 원발성 변비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대장에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장에 협착이 있다거나 뇌하수체 기능 이상 또는 임신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해도 생길 수 있는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2차성 기질적 원인에 의한 어떤 그런 변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변비라는 걸 조금 더 세분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 그다음에 노인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경우에 대장에 너무 열이 많으면 몸의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열이 많다 보면은 장이 마르겠죠. 건조하게 되면 자꾸 이게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장이 너무 차가워서 장이 운동을 안 해서 단단하게 굳은 경우 그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희가 가장 변비약을 주의해서 써야 될 경우인데요. 양기가 허해서 생기는 변비예요. 이건 경우는 양기가 허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 대장의 운동이 안 되면서 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장이 무력해지니까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보통 그게 그냥 변비약을 먹어서 되는 줄 알고 변비약을 자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도 양기가 허해서 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작은 변비에도 자꾸 강한 변비약을 먹는다든지 또 알로에가 좋다고 알로에가 굉장히 성격이 찬데 그 성질이 찬 알로에를 계속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장 기능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변비약을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경우여서 이런 허증 변비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열성 변비로 몸에 이제 어열이 많은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복부 압통이 굉장히 심한 특징을 나타내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를 하면 오히려 생리가 생리 중이 아닐 때 있던 변비가 생리를 하면서 변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어열이 배출이 되면서 변이 풀리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잘 감별해야 되고 그 외에도 위열이라든지 간의 화, 심장의 화,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변비가 생겼을 때 변비약 먹고 그냥 편하게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변비 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변비는 오랫동안 그냥 변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매일 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변비는 아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변비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변비라는 거는 변이가 있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배변실에 굉장히 무리한 힘을 줘도 변을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과다하게 딱딱해서 딱딱이 굳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불편한 경우 그다음에 변을 보고 난 뒤에 아니면 변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후중감이라 그러죠. 뒤끝이 찝찝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이하인 경우를 변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변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약을 사 먹잖아요. 네. 원장님은 그런 약을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변비가 아주 심해서 정말 일시적으로 변이 너무 딱딱할 때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변비약의 기전이라는 게 대장을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서 대장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면 대장이 충분한 지나가는 시간을 벌어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수분을 흡수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할 시간을 안 주면서 그 수분과 함께 그 딱딱한 변을 이렇게 확 내보내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은 기억을 하죠. 아, 이런 자극에 내가 움직여서 변을 내보내야 되겠다. 근데 변비약의 자극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강한 자극에 이 장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게 강한 자극이 아니면 나는 변을 보기 싫어라고 기억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꾸 장이 기억을 자꾸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서 결국엔 장 무력증이 되기 때문에 습관적인 변비약 복용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장 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와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변이를 느꼈을 때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을 가는 거. 그 시간이 조금 규칙적이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변이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흰 쌀밥보다는 잡곡, 그다음에 콩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과일은 껍질째 드시고 채소는 생야채보다는 약간 익혀서 먹으면 양이 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한 잔 또는 차가운 우유 한 잔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거 아까 말한 그 조성 변비 너무 건조해서 생긴 변비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비가 이제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 호흡을 깊이 하셔서 복직근을 이렇게 복근이 움직일 정도로 깊은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조금 그래도 나는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변비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가시면 복부 주위에 또는 이 사관이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침을 뜬다거나 냉한 경우에는 뜸을 뜬다거나 이런 경우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독소를 배출하라 이런 게 유행이 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해독요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박세훈 원장님, 장 해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외부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긴 독성 물질은 보통 사람은 땀이나 호흡, 그다음에 대소변 등으로 이렇게 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어떤 식습관의 장애 아니면 또 환경의 어떤 이상 때문에 이런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필요한 게 이 해독요법이죠. 특히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장내 체류하는 시간이 보통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장 기능에 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200시간 정도까지 이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이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장내에서 이상 발효하고 부패가 진행이 돼서 일단 몸에 안 좋은 발암 물질이라든지 유해 독소, 그다음에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들이 자꾸 많이 생기게 돼서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장해독요법인데 장해독요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방법으로서 그 장내의 정상 발효를 촉진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숙변을 제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숙변의 제거를 통해서 유해 독소도 배출하게 되고 이렇게 노폐물이 제거되다 보면 장기 기능 등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결국은 자연 치유력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하는 주로 이제 많은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일단 이제 환자가 장 해독 요법을 하겠다 그러면 한 2, 3일 전부터 조금 음식을 뭐 인스턴트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커피라는 걸 조금 제한을 시키고 원내 내원하셔서 한 2~3시간 전에는 뭐 물 외에는 아무런 음식도 드시지 않게 좀 제한을 시킨 다음에 일단 따뜻하게 복부에 이제 온열찜질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침으로 이렇게 장 부분에 침을 놔서 좀 장 자극을 시킨 다음에 이 뭐 예전에는 커피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그 한약을 이용해서 그거를 관장을 시키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의원에서는 뭐 장 세척기가 있는 한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장 세척기를 통해서 장 세척을 해줘. 그다음에 그게 한 2,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다음에 나서는 다시 이제 장이 많이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뜸을 뜬다거나 온열 치료를 좀 한 다음에 장을 충분히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 2, 3일 정도 계속 그 장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한약을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과정을 한 사흘에 한 번, 한 3번 정도. 그 정도에선 3번 정도면 어느 정도는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를 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냥 뭐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그냥 약물로서 식사량 줄이고 약간 죽 같은 걸 드시면서 식후에 한 뭐 3일 정도 그런 해독이 되는 뭐 한약을 드시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약은 이제 뭐 청열제나 뭐 어떤 설사를 적절시키는 합법 이런 치료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효능이 장 해독 요법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물론 당연히 이제 많은 분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숙변이나 유해가스를 제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복부가 불편했다거나 뭐 가스가 너무 많이 찼다거나 그다음에 악취가 나는 방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입냄새가 심한 구취도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변비 설사 뭐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게 또 많이 좋아지시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복부 비만이 많이 확 줄어들어서 뭐 비만 클리닉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 장 해독법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원인은 몰랐던 두통도 이 장 해독 요법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 다음에 많은 효과를 보셨던 케이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진명 원장님이 피부하고 대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같은 의견이 있어서 특히 뭐 굉장히 화농성이 심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 해독 요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드름으로 조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장 해독 요법을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독소를 배출하다 보면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순환이 개선되다 보면 뭐 갑자기 막 계속 뭐 몸이 무겁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어나기 힘들고 그다음에 온몸에 담이 여기저기 결리는 경우 그런 것도 독소를 빼주다 보면 훨씬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